자,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서 스코어, 그 다음에 이벨리웨이트를 했을 때 요런 매트릭 값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이 값이 크면 좋은 건지, 낮으면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와 Y축 위에 이렇게 붉은색 점들이 데이터로 점점점 존재를 했는데 이 데이터를 만족시키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선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선은 어떤 특정한 함수 값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 함수가 구해졌을 때 우리는 원래 데이터의 값과 그 다음에 함수가 예측해 주는 값,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데이터의 값과 모델이 예측해 준 값, 그 값의 차이가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그쵸? 그 값의 차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모델이 실제 값과 비슷하게 맞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원래 데이터의 값과 모델이 예측해준 값, 그 사이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요. 그러면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값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만약에 음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음수가 되어버리면 음수 쪽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할 테니까 음수가 되지 않게 우리는 절대값을 씌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absolute error예요. 절대값. 그러면 이 absolute error를 단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에러를 합치고 전체 개수로 나누면 전체 평균 에러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mean absolute error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absolute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음수가 나오지 않겠죠. 이 방법이 바로 root mean squared error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에러를 계산을 해냈던 게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매트릭 값들인데요. 이 에러 값들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과값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mean absolute error 값이 81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13,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에러 값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클리 세일즈 판매량의 평균이 한 15,00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평균 값의 반 정도가 에러 값이니까 에러 값이 꽤 큰 편이구나. 모델이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 값들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은 우리가 보통 R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엑셀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차트를 많이 다루셨던 분들은 이 R 스퀘어 값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값은 만들어진 모델과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하냐를 의미하는 거고 이 값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0.6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값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렇게 썩 좋은 모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nitialize 모델 리그레이션 안에서 Boosted Decision Tree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썼던 트레인 모델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Copy 복사한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Paste 하면 이렇게 트레인 모델을 똑같은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과 트레인 모델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우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때 알고리즘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똑같이 써야겠죠. 자, 스플릿 데이터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 모델도 필요합니다. 스코어 모델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온 스코어 모델은 이쪽을 모델, 그리고 나머지 뒤쪽 동그라미는 그쵸, 이 스플릿 데이터의 20% 데이터와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코어 모델을 다시 이밸류에이트 모델과 연결하면 우리가 한 번에 두 개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좀 화면이 복잡해 보이시죠? 막 연결이 돼서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왼편에 만들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플로우지만 알고리즘의 종류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Evaluate 모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게 진행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학습시켜보는 이 알고리즘은 첫 번째 사용했던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이진 분류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여러 개의 나무,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표시가 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아래쪽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두 개의 매트릭이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매트릭이 첫 번째 학습시켰던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이 새롭게 학습시킨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의 결과입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에러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그리고 코에피션트 오브 디터미네이션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잘 학습된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의 에러 값은 8000 정도였는데 두 번째 새롭게 만든 모델에서는 에러가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4100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는 13000이었는데 7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R 스퀘어 값도 원래 0.65 정도인데 0.9까지 향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고 또 평가를 해봤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결과가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좀 복잡한 거구나. 그래서 심플한 모델인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부스티드 디시전 리그레션 알고리즘이 더 적합하구나 라는 걸 여기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모델이 더 좋은 거구나. 이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이 모델을 향상시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을 선택했을 때 이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을 속성창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값이 다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가 좀 더 적합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되 그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무의 개수를 총 몇 개로 할 건지, 그리고 학습 속도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델의 복잡도, 그리고 학습 속도,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을 좀 더 변화를 시켜보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저희 강의에서는 모델 학습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좀 더 향상을 시켜보셨나요? 우리는 두 개의 모델만 만들어 봤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단순히 학습을 시켰다. 이걸로 끝내면 좀 아쉽겠죠? 만들어진 모델 중에서 좀 좋은 모델을 선택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애저 MS 스튜디오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더 학습을 시켜보시면 모델이 다른 종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좋은 모델만 남겨놓고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모델들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과감하게 딜리트,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삭제, 이것도 삭제, 그리고 이밸루에이트 모델도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학습시켰던 것 중에서 좋았던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트레인 모델, 스코어 모델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윗부분은 그대로 다 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델을 열심히 학습시킬 때는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 또 이밸루에이트도 해보지만 모델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그래,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야, 이걸 사용하겠어 라는 게 판단이 되면 가장 좋은 거 하나만 남겨두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지우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션 요거 하나만 남겼는데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우리가 웹이나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을 웹에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웹 디플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배포를 하기란 정말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하지만 애저 MS 스튜디오에서는 기본적인 환경을 다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